프리 멤브레인 펑션 테스트를 하실 때는 이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포스트 멤브레인 펑션 테스트는 이쪽으로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게 파란색 3웨이가 이렇게 원래 키트거든요. 근데 여기가 저희가 다회 사용해가지고 깨져가지고 병원 3웨이를 바꾼 상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가스 아울렛입니다. 가스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가스 아울렛은 이렇게 나오게 돼서 항상 이렇게 빼두신 상태로 사용을 하실 거고, 이제 워터 HC 유닛, 히터쿨러 유닛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공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여기 이제 파사 장비가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다 연결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피트는 잠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콘솔을 보시면 이 콘솔에 이제 언제나 이제 콘솔은 사용 중이 아닐 때는 충전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쪽 위쪽이 이제 배터리 인디케이터예요. 그래서 가장 위쪽에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오면 지금 충전 중이어가지고 이제 충전 중이라서 아래쪽에 이제 노란색 불이 들어오는데, 완충이 되면 이제 위쪽에 파란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은 배터리에 이제 뭐 온도차나 방전이 됐던 문제가 있을 때 빨간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위쪽에 이렇게 파란색, 주황색 불이 들어올 때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벽전원이 꽂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전원에 관해서는 현재 충전 중이고 배터리 잔량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전원으로 벽전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 있고, 벽전원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배터리 오퍼레이션으로 넘어가면서 스크린 세이빙이 되고, 그리고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롱 어시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롱 어시스트라고 해서 VV만 사용 가능한 건 아니고, 저희가 캐뉼라 위치에 따라서 VV, VA 모두 가능한 모드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시고 롱 어시스트 모드로 계속 사용을 하시면 되고, 시간 날짜 있고, 그리고 이제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알람이 뜨게 되면 팝업이 위쪽으로 뜨게 되고요.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알람 로그가 알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최대 100개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확인하는 와중에도 현재 치료 데이터는 현재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플로우랑 스피드가 나와 있는데, 플로우는 저희가 이제 미리리터가 소화 같은 경우에서는 편안하면은 미리리터로 보셔도 되고, 리터 퍼 민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피드가 지금 3600rpm에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프라이밍 모드여가지고 이제 플로우가 실제 환자한테 적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금 낮게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플로우 2.9리터에 스피드 3600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프레셔 모니터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 P1 같은 경우엔 저희가 이 디스포저블 환자 키트에 보면 이 까만색 부분에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1은 환자한테 들어가는 쪽 드레이니지 튜브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고, 여기 케이블만 센터박스라고 하는 이 일종의 트랜스듀서에서 이렇게 케이블만 이제 연결을 하면 이렇게 압력이 모니터가 되는데요. 각각 보시면 이 앞에 P1, 2, 3하고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P1은 환자한테 들어가는 쪽 드레이니지 튜브에 연결이 되어서 이제 환자에게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언제나 음압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지금 프라이밍 백이 달려 있어가지고 양압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제 그래서 제조사에서 권고하기로는 마이너스 50을 넘어가는 경우,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헤몰라이시스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언제나 이제 처음 스타트를 하면 마이너스 50으로 디폴트 세팅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국내 경험상 이제 환자 체구가 아시아인들은 더 작기도 하고 캐뉼라를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쓰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100이나 혹시 더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폴트로 50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알람 설정은 더 낮춰서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알람 설정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1 값 설명드렸고요. P2, P3는 보시면 프리 멤브레인, 포스트 멤브레인에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P2, P3는 이 두 값의 차, 즉 델타 P라고 부르는데요. 그 델타 P를 이 옥시제네이터 내에 이제 압력을 측정을 함으로써 그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옥시제네이터 내부의 클로팅을 약간 예측을 하는 인디케이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2, P3는 정확한 이제 밸류를 저희가 드린다기보다는 환자 SVR이나 그리고 헤마토크리트 혈액 점성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리터당 15에서 20 정도가 톨러러블한 값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4리터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 델타 이 P2와 P3의 차이 값이
4리터가 나온다고 하면 80까지는 플로롭을 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값은 이제 이 델타 P를 절대적인 값으로 여기에서 모니터를 하실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사실 트렌드라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옥시네이터에 이제 뭐 클로팅이 예측이 되는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에 이제 멤브레인 펑션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델타 P를 선택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이제 트렌드를 모니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옆에 이 빨간색을 따라서 절대적인 값도 확인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계산을 하셔도 되고 하지만 이제 트렌드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온도는 여기에서 멤브레인 내에 이렇게 프로브가 꽂혀 있어가지고 꽂으셔서 이제 온도까지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치료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구동 버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초록색 삼각형이 나와 있는 거는 현재 펌프가 온고잉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면 현재 펌프가 활성화 중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펌프를 정말로 끌 건지 펌프를 스탑을 할 때는 한번 버퍼가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약에 펌프를 껐다면 다시 올려서 이제 다시 펌프를 스타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제로 플로우 할 때 스위치 온 이 모드는 이제 급하게 정말 급하게 플로우를 제로로 만들어야 할 때 뭐 스럼보스가 육안으로 보이는 스럼보스가 있어서 펌프를 스탑을 해야 할 때 급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길게 눌러주시면 펌프가 이렇게 스탑이 되는데요. 보시면 스피드는 여전히 500 정도로 나와 있고 플로우가 제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플로우를 제로로 만든다고 해서 펌프를 완전히 멈춰버리는 게 아니고 아테리에서 비너스로 생길 수 있는 백플로우를 오토매틱하게 컴pen세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최소한의 RPM을 기계가 스스로 구동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시는 이 펌프와 그리고 제로 플로우 기능 두 하드키는 이 아래에서 터치 스크린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제 버튼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버튼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로우 선택 기능인데요. 플로우는 이렇게 회전식 손잡이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리고 터치로도 사용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에어버블 이 모양이 있는데요. 이 모양은 제가 아까 플로우 센서에서 에어버블도 detect하고 플로우도 측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이 옆에 이렇게 일시정지 모양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 말은 저희가 플로우 센서에서 0.5mm 이상의 에어버블을 모두 다 디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방금 보신 제로 플로우 기능처럼 이제 플로우를 제로로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실 VA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리티컬한 기능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시고 이제 활성화는 안 시켜두시는데요. 활성화를 안 시켜둔다고 해서 에어버블에 대한 알람을 없애는 건 아니고 에어버블에 대한 알람은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에어버블을 디텍했다는 알람과 함께 제로 플로우도 만들게 되지만 이 기능을 끄게 되면 에어버블을 디텍했다는 알람만 표시가 되고 에크모는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이는 건 락 기능인데요. 길게 누르면 자동 락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길게 누르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짧게 누르시면은 오토매틱 락킹이라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조작한 지 3분 후에 이제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화면을 잠그겠다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크린이 터치 스크린이다 보니까 혹시 스크린 조작으로 인한 실수를 예방하고자 이렇게 오토매틱 락킹을 다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보시는 것 같이 그냥 뮤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락과 뮤트 기능은 이 이스케이프와 알람 뮤트 기능 하드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셀렉트 키는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원내에서는 사용을 하실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데이터랑 제가 이제 구동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치료 데이터에 대해서 알람 설정부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람 오버뷰로 들어가시면은 현재 치료 데이터를 쭉 보시면서 이제 알람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토 리밋을 선택을 해주시면 현재 환자 치료 데이터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이제 자동으로 알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플로우는 당연히 모니터를 하실 거고요. 스피드는 이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꺼두도록 하고요. 뭐 P1 값 같은 것도 이제 헤몰라이시스 예방을 위해서 한 번씩 모니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P2, P3 온도는 제가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로 플로우 인 케이스 오브 에어 버블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에어 버블 디텍 시에 플로우 제로 만드는 기능이고, 플로우 컨트롤 기능은 이제 자동차 운전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플로우 내가 현재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플로우에서 플로우 컨트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플로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기기 자체가 RPM을 자동으로 조절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유지하기 위해서 RPM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 무한정으로 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1500 RPM까지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1 리미터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헤몰라이시스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음압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설정한 이 P1 값보다 더 음압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RPM을 오히려 낮춰서 음압을 예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RPM을 낮추게 되면 플로우도 함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플로우 리밋과 언제나 함께 세팅이 되도록 알고리즘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알람을 끄게 되니까 P1이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거를 하고 다시 원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원 화면으로 돌아오면 치료 데이터 옆에 알람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옆에 조그맣게 우측 하단에 알람 리밋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플로우 컨트롤 P1 리미터도 이제 활성화 중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알람이 잠깐 이제 제로 플로우 만들면서 생성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알람을 내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이미 해결이 된 알람에 대해서는 방금처럼 그렇게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그래프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환자 치료 데이터가 이 위쪽에 최대 4개 값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델타 P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로 이렇게 따라서 보시면 되고, 분 단위 그리고 시간 단위, 일 단위, 주 단위까지 이제 선택을 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파워 컨섬션이라는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이 파워 컨섬션은 선택을 해주시면 펌프 헤드 내에 이제 전력 소비량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펌프 헤드 내에 RPM이 올라가면 당연히 전력 소모량은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RPM과 코릴레이션을 시켜서 선생님들이 봐주시면 되는데요. RPM은 그대로인데 파워 컨섬션이 올라갔다. 근데 이제 플로우가 함께 떨어지고 펌프 헤드 노이즈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펌프 헤드 내 스럼버스를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이제 메뉴만 보시다가 그래프는 확인하실 때 중간중간 켜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메뉴들이 있으니까 알람 히스토리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세팅으로 들어가서 언어나 그리고 시간 날짜 변환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선생님들 참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제가 센서